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진실은 차가운 물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날 그 아이가 울고 있었지. 강철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오래전 기억의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붉게 물든 물결, 팔척기가 말했던 그날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하늘로 오르려던 이묵이 떨어져 버린 존재, 그리고 그를 바라보던 아기, 핏줄, 왕의 핏줄. 그 아이가 품고 있던 불길한 기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팔척기가 태어난 날이자 운명의 균열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용담골이요? 비비는 문득 말을 멈추고 종이에 적힌 글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윤갑의 일기에서 발견한 단서, 붉은 먹으로 적힌 글자 용담. 여리는 그것이 지명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열흘 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건가요? 강철은 말없이 일기장을 접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팔척기는 지금 누군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그날의 아이, 다시 말해 왕가의 피라는 것을. 밤이 깊었습니다. 여리는 최원우 집 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숨어있던 광안문집의 주석, 팔척기에 대한 기록이 놀랍도록 구체적이었습니다. 지상에 머무는 진령이 하나 있었으니 그는 승천을 거부당하고 인간의 피로 씻김을 받았도다. 이건 강철이. 여리는 책장을 덮고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진실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과거, 감춰진 죄.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왕은 대비전을 찾고 있었습니다. 풍선은 조용히 뒤를 따랐고 대비는 낡은 화병 하나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그 팔척기 말이다. 대비마마, 그날의 진실을 알고 계신 겁니까? 왕의 눈빛이 흔들렸고 풍선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장의 그림, 한 줄의 시. 용이 되지 못한 자는 누구를 원망하는가? 그 죄를 지은 자는 누구인가? 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팔척기가 말했던 왕가의 핏줄, 그게 단지 상징이 아니었다는 걸. 그날 밤 강철은 여리를 데리고 묵은 사찰의 뒤편에 섰습니다. 이 바위 너머 숨겨진 무덤이 있어. 그곳은 오래전부터 금기된 땅이었고 그가 인간계에 떨어진 후 처음으로 다녀간 자리, 누군가를 위해 울었던 자리, 그리고 지금 팔척기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자리. 우리가 찾고 있는 건 팔척기가 아니라 그날의 진실이야. 여리는 말했습니다. 팔척기가 되기 전 그도 사람이었을지 몰라.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 왕가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죄가 아니라 사죄야. 강철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된 흙더미 속에 숨겨진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부적과 금으로 된 탯줄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용담골. 바람이 유난히 세차게 불었고 풀잎 하나조차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속을 누군가가 걷고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이 흩날리고 두 눈은 짐승처럼 번뜩였으며 등 뒤에는 수많은 사념이 피어올랐습니다. 팔척기는 말했습니다. 그날 날 버렸지. 울고 있는 나를. 피에 젖은 그 자리를 지나가던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대답해봐. 날 지키지 못한 그날 누가 나를 악기로 만든 건지. 붉은 안개가 자욱한 용담골. 그 속에서 걸어나오는 한 사내의 그림자가 짙은 구름 위에 드리웠습니다. 강철은 말없이 바위를 짚고 서 있었고 여리는 뒤따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기억나? 바로 여기야. 강철은 무너진 돌무더기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인간으로 처음 떨어졌던 곳, 그리고 그 아이가 울고 있던 곳이야. 여리는 고개를 돌려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작지만 움푹 패인 땅이 있었고 오래된 무덤을 덮었던 자리는 마치 불길이 스친 듯 새까맸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강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안에 부적을 꺼내 불태우듯 쥐고는 그대로 땅에 박았습니다. 그 순간 땅이 울리며 낮게 떨렸고 바람은 음산한 기척을 머금고 골짜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 시각 궁에서는 왕이 광안문집의 사본을 읽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풍선이 묵묵히 서 있었고 그의 눈에는 초조함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전하,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결단이라. 왕은 책장을 넘기다 말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팔척귀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의 화신이라 불렸고 그 죄의 씨앗은 바로 우리 왕실이었다. 풍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왕가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만 했다. 그게 바로 팔척귀의 숙명. 그래서 그를 가둬두셨습니까? 왕은 풍선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줄기 침묵. 그 끝에 조용히 고개를 떨군 왕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가 울고 있었지만 나는 외면했다. 그래서 날 버린 거냐?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열이와 강철이 선자리를 향해 다가오는 존재. 검은 기운에 휘감긴 사람 형체의 그림자. 팔척귀였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오래된 원한이 서려 있었고 손끝에는 망령의 기운이 얼비쳤습니다. 그날 여기서 울던 나를 봤잖아. 그런데도 다들 지나쳤지. 왕도, 너도, 이무기도. 열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널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아니, 의도가 아니라 결과가 문제였지. 나를 만든 건 그날의 침묵이야. 팔척귀는 두 손을 벌리더니 손끝에서 붉은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돌무더기가 갈라지고 땅에서 검은 기운이 솟구쳤습니다. 강철은 본능적으로 열이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도망쳐야 해. 아니, 도망치면 안 돼. 이 사람 울고 있었던 아이잖아. 지금도 그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 열이의 말에 팔척귀의 기세가 잠시 꺾였습니다. 기억나? 그래, 그날 들었어. 당신의 울음소리, 가슴이 찢어지게 외치던 그 목소리. 열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젠 그 울음을 멈추게 할게. 그러나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든 화살 하나가 팔척귀의 어깨를 꿰뚫었습니다. 이어 들려온 음산한 기척, 풍산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감정 노름은 집어치우지. 풍산의 손에는 피 묻은 활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팔척귀는 악귀야. 악귀에게 필요한 건 구원이 아니라 소멸이지. 풍산, 그만두세요. 열이가 소리쳤지만 풍산은 다시 화살을 꺼내 들었습니다. 팔척귀는 분노의 기운으로 몸을 일으켰고 다시금 검은 망령을 뿜어내며 외쳤습니다. 이제 끝내겠다. 나를 버린 너희 모두를. 강철은 부적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시 하늘과 땅을 잇는 그 힘이 그의 손끝에 맺혔습니다. 그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전하겠어. 그는 자신의 손목을 그었습니다. 핏방울이 땅에 닿는 순간 땅의 기운이 흔들렸고 팔척귀의 분노가 일순 멈칫했습니다. 그 피 너는, 그래, 나도 그날을 봤다. 너를 본 사람 중 하나였고 너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었다. 팔척귀는 강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너무도 느리게 손을 내렸습니다. 나를 기억하느냐? 그래, 나는 너를 기억해. 팔척귀의 붉은 눈이 흔들렸습니다. 기억해? 나를 기억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걸. 순간 그 눈빛에서 오래 묵은 증오 대신 아주 짧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망령의 기운은 여전히 위태로웠고 그 틈을 풍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다. 그가 날린 화살은 바람을 찢으며 팔척귀의 가슴팍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안 돼! 열이가 외치며 몸을 던졌습니다. 화살은 열이의 어깨를 꿰뚫었고 피가 튀며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열이! 강철이 외마디 비명을 내질렀고 팔척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너는 또? 피투성이가 된 열이는 팔척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울고 있던 당신을 보면서 아무것도 못했던 내가 이번에는 지켜야 할 것 같아서. 팔척귀의 눈에서 망령의 불꽃이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천천히 아주 느리게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 자꾸 나를 위해? 당신은 태어난 죄가 아니에요. 당신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사랑받았어야 했던 존재니까요. 열이의 말에 팔척귀의 형체는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에 맺힌 기운은 바람 속으로 풀어졌고 붉은 눈은 검은 안개로 쓰러져 갔습니다. 그래, 나도 사람이었지. 그 마지막 말과 함께 팔척귀는 공중으로 떠올랐고 붉은 기운이 하늘을 가르며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멎었고 땅은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풍선은 말없이 활을 떨어뜨렸습니다. 입가에는 알 수 없는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감정 따위로 귀신을 구원하다니 그게 될 줄은 몰랐군. 풍산, 강철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 어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결의였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팔척귀를 없애려는 게 아니었어. 그래, 나는 왕가의 죄를 덮기 위해 그 모든 진실을 불태우려 했던 자다. 풍선은 웃으며 손을 펼쳤습니다. 그의 손 안에는
왕가의 옛 인장을 상징하는 검은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죄는 그 피로부터 비롯된 것. 그래서 나는 이 나라의 피를 없애려 했던 거야. 강철은 부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죄를 멈추는 건 또 다른 죄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는 용기란 말이다. 풍선은 침묵했고 강철은 그에게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며칠 후 궁에서는 팔척귀에 대한 공식 기록이 내려졌습니다. 왕은 책문을 열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귀는 귀일 뿐 죄가 아니다. 귀신도 사람도 그 피로 판단하지 않겠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가가 처음으로 죄를 인정한 날,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린은 사당 앞에서 조용히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는 향 하나를 팔척귀의 위패 앞에 올렸습니다. 강철은 그 곁에 서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지켜달라고 울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여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켜주는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용당골의 바위 위 누군가가 남긴 작은 비녀 하나가 굴러다녔고 그 옆에는 낡은 부적이 반쯤 타버린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를 햇살이 스쳤고 그 아래서 연한 초록 싹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더는 원한의 땅이 아니었습니다.